신약이 성공하기까지 진양고 회장은 저와 배우자의 추가 주식 매도는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4월 26일이 주식담보대출 만기일이었는데요. 어떻게 할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연장할지, 상환할지, 만약 상환한다면 돈은 어디서 조달할지 등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4월 26일 만기일에 딱 맞춰 공시가 나옵니다. 결과는 주식담보대출 연장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주담대는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있던 계약의 메리츠는 3개월 단위인데 한국투자증권은 여유있게 한 달 더 추가된 4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이전에 배우자 매도 후 주담대를 한 번에 상환할 때 이미 한국투자증권과는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주담대가 많았던 게 한국투자증권인데 상당수를 상환하면서 일부인 약 14만 주는 계속 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었다면 한국투자증권도 마찬가지로 전부 상환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담대는 연장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진양고 회장은 특수관계인까지 합쳐서 12.74%의 지분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분율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우려는 최대주주 매도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나올 때 이야기됩니다.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은 어떨까요? 주식 지분을 끝까지 들고 갈까요? 아니면 팔기도 할까요? 2020년 11월 4일 포브스 뉴스 기사가 나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3조 원에 달하는 아마존 주식을 팔았습니다. 아마존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 그리 크게 안 느껴지는데 거의 1HLB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참고로 아마존 시가총액은 1877조 원으로 약 2000조 원입니다. 2000조 원의 1%라고 해도 20조 원입니다. 3조 원은 거의 0.1%를 판 겁니다. 비율로 치면 엄청 작은 0.1% 지분을 판 건데 금액이 어마어마한 3조 원입니다. 아마 제프 베이조스는 이 3조 원을 용돈으로 쓰거나 다른 회사에 투자하려는 거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제프 베이조스도 자기 지분을 팝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을 파니까 시장에서는 악재로 생각이 들까요? 아마존 주가를 보면 2020년 11월 이후로 주가는 굳건합니다. 횡보하고 있죠. 오히려 미세하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주식을 팔아서 지분이 줄었다. 투자자들이 이건 장기적으로 회사가 이제 실적이 꺾이거나 안 좋아질 것이란 시그널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도 주식을 팔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3조 원을 팔았는데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2.3조 원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니 약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4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4분의 3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잠깐 광고를 보니까 제가 이뮤노믹이 참가하는 월드백신 콩그레스를 하도 많이 보니까 광고가 이제는 월드백신 콩그레스가 뜨네요. 어쨌든 제프 베이조스가 0.1% 팔은 거니까 그다지 시장에서는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프 베이조스 지분율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아마존 주식으로 들고 있겠죠. 순자산은 189조 달러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약 1700조 달러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재산은 약 190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10% 수준인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양고 회장도 비슷하게 10% 수준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라고 해서 지분율이 40%, 20% 이렇게 들고 있진 않다는 겁니다. 10% 수준에서 아마존 지분을 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지분이 줄었을까요? 그건 2020년 11월처럼 지분을 일부 팔았을 수도 있고요. 투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분율이 깎여 내려갑니다. 계속해서 투자를 받다 보면 주식을 나눠줘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받던가 CB가 주식으로 전환되면 발행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죠. HLB는 최근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진양고 회장 블록딜도 있었고 CB 투자자들의 주식이 조금씩 출회되면서 지분율이 조금씩 깎여 내려가게 된 겁니다. 제프 베이조스의 지분율은 정확하게 10.6%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10%도 굉장히 커 보이긴 하죠. 아마존 시가총액이 약 2천조 원이니까 말이죠. 계속 투자를 받고 기업이 성장하는 와중에 10% 지분을 유지한 것도 대단해 보입니다. 2020년에 제프 베이조스는 지분을 꽤 팔았습니다. 조 단위 금액으로 지분을 매각한 게 이번 2020년 11월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고점이라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하기 위한 현금이었을까요? 2020년 2월에 4조 원을 매각하고 8월에는 3조 원을 매각하고 11월에 또다시 3조 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한 해에만 10조 원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3억 원도 엄청 큰데 그리고 3천억 원은 코스닥 상장사 수준으로 이것도 엄청 크게 느껴지는데 그 10배 3조 원이죠. 그냥 가지고 있는 지분을 조금 팔면
3조 원이 뚝딱 나옵니다. 아마존의 월봉 차트인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매각하기 시작한 날짜가 아마존 주가가 $2,000를 슬슬 돌파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2020년 2월에 4조 원 매각하고 3월에 밑골이 달기 시작하고 갑자기 $2,000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고점 찍는 8월에 3조 원 지분을 매각하고 다음 달 9월에 음봉이 떴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3조 원을 매각한 것이죠. 11월에만 주가가 거뜬했던 것은 아마도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지분을 파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익숙해져서 타격이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2월에 매도하고 3월에 주가 하락하고 8월에 매도하고 9월에 주가 하락하는 패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대주주 매도 이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패턴이 있었네요. 제프 베이조스는 매도한 단가를 보니까 약 3,000원 부근입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고점에서 잘 처분했습니다. 사실 아마존이 주가가 오르고 나서 떨어지질 않았죠. 제프 베이조스는 2020년 한 해에만 10조 원 주식을 팔았는데 왜 팔았을까 추측하는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2020년 2월에 제프 베이조스는 10조 원에 달하는 베이조스 기금을 선언합니다. 자선 사업을 한다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금입니다. 제프 베이조스도 환경변화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죠. 최근에 CEO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AWS를 이끌었던 임원에게 후임 CEO를 넘겼죠. 청문회 등에 참석하는 걸 대비한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2월에 10조 원의 베이조스 기금을 선언하는데 마침 2월부터 베이조스가 4조 원 주식을 매각하면서 총 3번의 매각을 하게 되는데 딱 이 금액이 1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이조스가 2월 4조 원, 8월 3조 원, 11월 3조 원 매각한 이유는 바로 저 기후변화에 전념하기 위한 베이조스 기금 10조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게 아니었냐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프 베이조스는 2조 원은 집 없는 가족들을 돕는 데 쓰겠다고 2018년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이조스도 빌 게이츠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 CEO에서 물러나면서 자선 사업들을 많이 하려는 듯합니다. 물론 제프 베이조스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하는 블루 오리진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만 주식을 판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2020년도가 2019년도보다 주식을 더 많이 팔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약 28억 달러를 팔았는데 하나로 약 3조 원을 팔았고 인터뷰에서 매년 10억 달러, 하나로 1조 원 아마존 주식을 팔아서 블루 오리진에 돈을 넣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4월 26일 만기일에 주담대가 연장되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주님들에게 약속한 대로 추가 주식 매도 없이 깔끔하게 연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분율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데 HLB 진양고 회장 지분율도 약 10%이고 세계 최고 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도 지분율은 10% 수준입니다. 기업 시가총액이 큰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글로벌 공룡 기업도 지분율이 엄청 높지는 않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존도 HLB처럼 엄청난 의구심 속에 성장했습니다. 아마존은 1990년대 말 닷컴 버블 시기에 떠오르는 주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제약바이오 붐 시기에 떠오른 회사들 중 하나인 HLB와 비슷하죠. 그리고 아마존은 2001년 거품이 붕괴된 뒤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돈을 벌겠느냐 싶었던 거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적자가 나고 있었고 2003년에 처음으로 연간 이익을 내게 됩니다. 제프 베이조스 말에 따르면 닷컴 거품이 붕괴된 시기에도 내부적으로 아마존은 돈을 벌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투자하면서 적자가 난 것이라고 했죠. 의심 속에 성장한다는 점에서 아마존과 HLB는 비슷하네요.